안녕하십니까? 김남천 작가의 단편소설 공장신문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가을바람이 보통 볼 넓은 들 무르익은 벼이삭을 건드리며 논과 논, 밭과 밭을 스쳐서 구불구불 넘어오다가 들 복판을 줄긋고 남북으로 달아나는 철도와 부딪혀서 언덕 위에 심은 백양목 가지 위에서 흩어졌다. 뒤를 이어 마치 해변의 물결처럼 곡식 위에서 춤추며 다시금 또 다시금 가을바람은 불어왔다. 하늘은 파란 물을 지른 듯이 구름 한 점 없고 잠자리처럼 보이는 비행기 한 쌍이 기자림 위에를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12시에 기적소리가 난 지도 20분이나 지났다. 신장로 옆에 평화고무공장이라고 쓴 붉은 굴뚝을 바라보며 도시락통을 누렇게 돼가는 잔디판 위에 놓고 관수는 막고를 한 개 붙여서 입에다 물었다. 점심을 먹고 물도 안 마신 판이라 담배가 입에 달았다. 한번 힘껏 빨아서 후 하고 내뿜으며 그대로 언덕을 등지고 내 활개를 폈다. 눈은 광막한 하늘을 바라다 보았다. 파랗게 점점 희미해져서 없어지는 담뱃내가 얼굴 위에 너울거리다가 풀숲을 스쳐서 오는 바람을 따라 그대로 없어지곤 하였다. 그는 연거푸 그것을 계속하였다. 염려 마라. 우리에겐 조합이 있고 단결이라는 무서운 무기가 있네. 이렇게 신장로를 뛰어가며 부르는 직공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들려왔다. 철길 옆이라서 먼 곳에서 오는 듯한 기차의 진동이 땅에 울려왔다. 그 밖에 이 넓은 보통벌에는 가을바람에 불리는 벼이삭의 소리가 살랑살랑할 뿐이다. 때때로 관수의 마음은 몹시 가라앉았다. 혼자서 담배를 빨며 앉아있으면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최근에 자기가 완전히 초조해져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앞에 남겨놓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데까지의 지혜와 경험을 털어서 모든 것을 해보아도 일은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조그만 불평불만이라도 잡을 수가 있을까? 관수는 무언지 똑똑하게는 몰라도 자기에게 결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든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지난 여름 파업이 완전히 실패하고 몹시 전열이 혼란해져서 입으로 옮길 수 없는 악선전이 공장과 공장을 떠돌 때였다. 그때 돌연히 잠깐, 참말로 번개처럼 잠깐 동안 만났던 어떤 사나이한테서는 그 후 지금까지 2달이 되어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 사나이가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는 생각하였다. 침착한 태도로 말하던 그 사나이는 말하는 품으로 보아서 결코 이곳 사람은 아닌데 그때 파업의 사정과 또 파업 수습에 관해서 일후에 활동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똑똑히 알고 있는지 몰랐다. 평양의 모든 일을 훤히 꿰고 여기 사는 사람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았다. 그를 만난 이후 관수는 혼자서 생각했다. 물론 누구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자기에게 그 사나이와 만날 시간과 장소를 가르쳐준 일환이는 그때 벌써 폭력행위 위반으로 끌려갔을 때였다. 어쨌든 일환이와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일환이는 어떻게 이 사나이를 알게 되었을까? 파업 때 관수가 자기와 아무 면식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만난 적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 방울 같은 눈을 가진 사나이는 그들과는 어느 곳인가 다른 곳이 있었다. 이 사나이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상 같았다. 아마 한 달 안에 어쩌면 좀 늦게 다시 만나게 되든가 혹은 서로 소식이라도 듣게 될 겁니다. 그 사나이는 잠깐 머리를 숙이고 생각하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말을 계속하였다. 일 후에 누구를 만나서 인사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성명의 가운데 자가 타티아줄이고 11글씨, 즉 횟수가 11개면 그 사람을 믿어주세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같이 일할 동무들도 생길 겁니다. 말을 끝맺고 힘있게 악수를 하고는 다시 뒤도 돌아다보지 않고 가버렸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소식도 없었다. 관수는 이렇게 언덕 위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사나이를 만났던 생각이 머리와 눈앞에 떠올랐다. 타태아줄 11획수, 타태아줄 11획수. 그때 공장에서 기적이 울렸다. 관수는 엉덩이에 묻은 마른 풀잎을 털면서 도시락통을 들었다. 그리고 언덕길을 걸어서 공장을 향하여 걸어갔다. 관수, 관수. 그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에 머리를 들었다. 그것은 공장 뒤였다. 두서너 직공이 손짓을 하며 빨리 오라고 하였다. 그러고 보니까 신장로를 뛰어서 공장 문으로 모여드는 직공들이 많았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야? 무어이가? 무언데 그래? 이렇게 신장로를 뛰어오는 직공들이 지적이었다. 관수는 도시락통을 덜거덕 소리 안 나게 바싹 쥐고 언덕길을 다름질쳐 갔다. 벌써 작업실로 들어가는 낭하에는 남직공과 여직공이 겹겹이 쌓여 돌았다. 앞에 서 있는 자들은 얼굴이 노기가 올라서 불그락푸르락하며 무엇을 소리 높여 고함을 치고 있었지만 지금 달려온 맨 뒤에 선 직공들은 사건의 내용도 모르고 그대로 웅성웅성하기만 하였다. 어떤 젊은 직공은 앞에 선 직공의 뒤를 무릎팍으로 떠밀고 후다닥닥 하였다. 관수는 사건의 내용을 알려고 귀를 기울였지만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발을 고추고 앞을 넘겨다 보았다. 일은 결코 낭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낭하에서 수도가 있는 물 먹는 방으로 가는 그 사이에서 생긴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였다. 이번에는 문제를 삼겠다는 결심이 덤비는 중에도 생각이 되었다. 그는 몸을 틈에다 비어꽂고 가운데로 뚫고 들어갔다. 아니, 물을 먹어야 살지 않우? 그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들었다. 좌우간 덤비지 말고 조용들 해. 대답하는 소리는 완전히 떨리는 목소리였다. 수도를 막다니 그 구정물을 먹으라고? 직공은 개돼지란 말이오? 너무도 그 소리가 커서 웅성웅성하던 소리가 잦아들고 그 목소리에 군중이 통일되는 듯하였다. 좌우간 넓은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하지. 자, 넓은 데 나가서 합시다. 최전무의 말을 받아서 군중에게 외치는 것은 고무직공조합의 간부로 있는 김재창이의 목소리가 정령하였다. 관수는 재창이의 목소리를 듣자 벌써 간섭하기 시작한 그의 행동을 직각하였다. 나가긴 뭘 나가? 여기서 하지. 관수는 반동적으로 그와 대항하여 이런 말씨가 입을 뛰어나왔다. 아, 그럴 게 없이 넓은 데 나가서 잘 토의하자고. 재창이의 말에는 덤비지 않는 숙련된 곳이 있었다. 직공들은 관수의 말을 꺾고 재창이 말대로 돌아서서 마당으로 나갔다. 밀지 마시라요. 넘어집니다. 글쎄 직공들을 개굴창 같은 우물에 가서 물을 먹으라니 합쳐 수도세가 몇 잎이나 하겠나. 넘어 직공들을 점생같이 여겨. 밀려 나오면서 관수와 앞뒤에 선 직공들이 침이 튀도록 지적이었다. 아니 파업 때 들어준 처우 개선이란 뭐야? 그러게 말이야. 웅성웅성하며 마당 안에 꽉 차도록 몰려나왔다. 여직공, 남직공, 늙은이, 젊은이, 시든 얼굴, 환한 눈. 루라실에서도 노두쟁이 고급 노동자들이 배합사와 화부들과 같이 머리를 내밀고 하리바 직공들의 이 행동을 보고 있었다. 마당에 나오지 못하고 창문에 방울 달리듯이 매달려서
마당을 향하여 있는 직공들도 있었다. 물을 안 먹이려고 수도를 막은 것이 아닐세. 그건 결코 그런 게 아니야. 최 전무가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군중을 내려다보면서 지적임을 억제하듯이 손을 내둘렀다. 그럼 물 먹겠다고 수도를 틀려던 직공의 뺨을 왜 갈겼소? 비로소 한개 굵은 목소리가 군중을 대표하였다. 그거는 그 직공의 태도가 건방져서 일시 감정에서 나온 거야. 듣기 싫다. 물 먹겠다는 것이 건방져? 앞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일동은 그 소리에 가슴이 물컹하고 갑자기 피가 얼굴로 오르는 것 같았다. 지난 여름 파업 이래 전부를 그렇게 욕해보기는 이것이 처음이었다. 자, 여러분. 관중의 한중 복판에서 관수가 쑥 머리를 올려 밀었다. 전무의 말을 듣거나 전무와 말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거 좋수다. 누군가 혼자서 손뼉을 자락자락 쳤다. 그러나 곧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그것이 일동에 퍼져서 장 안이 박수 소리로 찼다. 마당을 들썩하는 박수 소리 속에 알지 못할 소리로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바람에 기운이 나서 전무가 열고 섰던 문을 이편에서 콱 닫고 전무를 방 안으로 몰아넣은 자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박수 소리가 났다. 관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박수 소리가 마치기 전에 다시 말을 계속 이었다. 여러분, 방금 일어난 일은 여태껏 먹어오던 수돗물을 막고 저 다림목에 있는 우물에 가서 먹으라는 겁니다. 그 우물의 물이 절대 먹지 못할 것임을 우리들이 잘 아는 바가 아닙니까? 그렇죠. 창문에 매달린 여직공의 목소리였다. 그 소리를 키득키득 웃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그런데 도시락을 먹고 물을 마시려고 모여있는 직공들의 앞에서 그 수도를 열려고 한 직공을 건방지다고 귓삼을 때렸다니 그런 몹쓸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놈을 잡아오자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건 완전히 우리 전 직공의 힘이 약해진 것을 기회로 우리들의 조그만 이익도 빼앗으려는 악독한 술책입니다. 그러자 직공들이 옳소, 그렇소 소리쳤다. 자, 여러분, 파업 때 들어준 그나마 몇 조건까지도 지금에는 하나도 지키지 않는 고주들의 행동을 좀 보세요. 우리들은 뭐 종살이가 하기 좋아서 매일매일 냄새나는 고물을 만질까요? 결코 아니에요. 가늘고 높은 여직공의 목소리가 날 때는 조금씩 웃는 사람도 있었다. 관수는 군중을 쭉 한번 살폈다. 우리는 굶어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요. 못을 박듯이 힘을 주어서 뚝 말을 끊고 그는 다시 군중을 살폈다. 군중의 얼굴에는 붉은 기운이 띄었다. 저편 사무실 문 앞에 있는 재창이의 얼굴을 보고 침을 한번 삼키고 다시 말끝을 맺었다. 우리가 지금 아무 대책도 생각지 않는다면 고주들은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의 이익을 빼앗아 갈 겁니다. 관수의 말은 여기서 좀 끊어질 것을 보였다. 그때 재창이가 곧 군중을 향하여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자, 여러분. 재창이가 군중의 눈알을 자기 얼굴 위에 모았다. 이제 관수 동무가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흥분한 채로 일을 저지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데서 이렇게 회합을 하면 곧 위험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보고를 해서 처결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상책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노동자는 조합에 단결을 해야 돼요. 조합이 있는 이상 우리가 우리끼리 어물거리다가는 크게 망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위원을 선거할 것도 없이 조합 집행위원이 있으니까 곧 보고하는 것을 나에게 다 이름을 해 주시오. 관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분한 생각에 그의 말에 반박을 하려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일을 처리합시다.
그는 힘을 주어서 주먹을 내흔들었다. 관수, 이보게, 자네는 법률을 너무 몰라. 이 이상 더 여기서 떠들면 위험하다고. 5교의 집회로. 자, 다 쓸데없는 말이요. 같은 값에는 희생자 없이 일을 잘할 게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다 맡기시오. 그리고 벌써 고조 측에서 알아차렸는지 모르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재창이의 말이었다. 관수는 저녁 때가 돼도 저녁 먹을 기운이 나지 않았다. 또 한 개 그 타락 간부에게 불평불만을 뺏기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몹시 분한 생각이 나면서도 그 간부한테 속아 넘어가는 직공 일동이 미워지기도 하였다. 내일이 되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기적은 다시 울고 직공들은 다시 묵묵히 신을 붙이고 그리고 그 재창이 놈은 조합에 보고를 했으니까 무슨 교섭이 있을 거다. 이런 간단한 한마디로 모든 것을 걷어치우겠지. 관수는 오늘 그 좋은 기회에 조합 간부인 재창이를 폭로하지도 못한 것이 몹시도 분했다. 원통할 만큼 후회가 났다. 재창이를 폭로하려면 조합도 글렀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조합까지 글렀다고 선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생각이 마음에 걸려서 그는 항상 재창이를 폭로하기를 주저한 것이었다. 조합? 조합. 아무리 노동자 이익을 대표한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을 폭로해야 될 것을 그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다. 어쨌든 오늘 일은 생각만 해도 우울해졌다. 담배가 떨어져서 삿귀를 들치고 꽁초를 찾았다. 지질려서 납작해진 조그만 꽁초를 주워다가 곰방이에다 담아서 뻑뻑 빨았다. 큰애야, 누가 찾는데? 부엌에서 그릇 부시던 모친의 소리에 문을 열어보았다. 한 공장에 있는 길섭이라는 직공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들어오질 않고? 뭐 들어갈 것까지는 없어. 좀 나오게. 관수는 대를 톡톡 떨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좀 빨리 와야 할걸. 시간이 촉박한데. 공회당 앞에 큰 포플라 나무 세 그루가 있을 텐데 그 왼쪽 나무 아래서 자네를 잠깐 만나보자는 사람이 있어. 길섭이는 굴뚝 뒤로 가서 관수에게 그렇게 전하였다. 나한테? 근데 어떤 사람인데? 뭐 좌우간 가보면 알지 않겠어? 자네도 아는 사람이야. 7시 반인데 지금 곧 가야 될걸? 관수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럼 가지 하고 대답했다. 그때 길섭이는 그럼 늦지 않게 지금 가라 하고 다시 한번 되풀이하였다. 저녁 안 먹고 어딜 나가니? 그가 고무신을 신을 때 그의 모친이 뜰에까지 쫓아나왔다. 괜찮아요. 곧 댕겨올게요. 그는 공회당을 향하여 집을 나섰다. 관수는 길을 걸으며 생각하였다. 마음에 직각되는 것은 파업이 끝날 때쯤 만났던 그 사나이의 생각이다. 그 사나이인가? 만일 그 사나이라면 어떻게 길섭이가 할까? 그러면 그 방울 같은 사나이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 만한 누구일까? 혹시 타타줄 열한흑수의 그 사나이인가? 그는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며 저물어가는 교회의 길을 걸었다. 그가 공회당 가까이 가서 어떤 상점의 시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바로 정한 시간에서 1분을 남겨놓았었다. 그는 마지막 1분간을 뛰어갔다. 공회당 뒤를 휙 한번 휘돌아서 포플라 나무 선 것을 보니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곧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나이가 그 앞에 와 서서 담배를 붙였다. 관수는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언덕을 뛰어내려가면서 보니까 그것은 자기 옆에서 일하는 창선이라는 직공이었다. 여기. 그는 담배 연기를 뿜으며 그에게 손짓했다. 관수는 상상했던 것이 어그러져서 낭망을 느꼈다. 창선이라면 물론 잘 안다. 창선이는 파업 이후에 신발 직공 모집에 끼어서 들어와서 자기네 공장에서 일하게 된 직공이다.
창선이는 물론 타티아 줄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다. 이 사나이가 내게 무슨 말이 있단 말인가? 관수는 마음속에 좀 불평을 느끼면서 창선이 가는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갔다. 자네 지난 여름 파업이 끝났을 때 경산골에서 어떤 사나이 만나본 적이 있어? 창선이는 담배를 훅 재뿜으며 그에게 말했다. 물론 창선이 말처럼 그 사나이를 만난 적이 있다. 하지만 관수는 그런 일 없는데 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창선이 이름자가 타티아 줄도 아니고 11글씨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없었다고? 창선이는 잠깐 관수의 얼굴을 보았지만 곧 딴 것을 생각한 듯이 벌쭉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내 이름이 사실 박태순이야. 그리고 손을 내밀고 그 위에 클 태자를 써 보였다. 클 태자, 타타줄 11획수이다. 관수는 다시금 창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창선의 손목을 꼭 쥐었다. 나를 믿어주겠나? 믿고 말고. 길가에 다니는 사람은 적었지만 손목을 갑자기 쥐는 것이 이상했으므로 그들은 곧 손을 놓았다. 자세한 말은 다음에 하고 지금 곧 8시부터 같이 갈 데가 있네. 창선이 길 어귀에 나선즉 선두에게서 왼편으로 굽어 돌았다. 창선에게 끌려서 8시 정각에 어떤 집에 찾아갔을 때 관수는 놀랐다. 거기는 벌써 길섭이, 동찬이, 선녀, 창호, 보무어미 등 4, 5인의 얼굴이 등불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성큼 방 안에 들어서서 문을 닫았다. 그 이튿날 기역자로 지은 넓은 하리바 안에서 250명이나 되는 직공들이 고무신을 붙이고 있었다. 가을 햇발이 유리창을 가로비추고 해뜩해뜩하게 떠도는 먼지를 나타낸다. 오정이 가까워오는데 이 공장 안은 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였다. 잘라놓은 고무를 틀에다 씌우고 풀칠을 해서 손으로 통통 치는 소리가 노둔하게 들려올 뿐이다. 그리고 직공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공기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관수와 창선이, 선녀, 길섭이 등은 몇 번인가 직공들과 섞여서 화장실을 다녀왔다. 그들은 이따금 슬쩍 보고는 뜬모를 웃음을 남몰래 지었다. 드디어 12시 기적이 울렸다. 그리하여 12시가 되도록 아무 일 없이 그러나 기미 나쁜 공기 속에서 직공들은 일을 하였다. 아무 소리도 없이 떨거덕떨거덕하며 직공들은 도시락을 가지러 갔다. 그리고 자기 각자의 도시락을 골라가지고 두 서너씩 패를 지어서 공장 문 밖으로 나갔다. 관수도 다른 직공 세 사람의 틈에 끼어서 함께 도시락을 먹으러 갔다. 이 공장에서는 겨울이나 비 오는 날은 방 안에서 그대로 먹지만 대개는 들이나 벌에 나가서 먹었다. 재창이는 조합에서 무슨 보고를 갖고 왔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네. 잔디 위에 앉으며 관수가 직공들에게 슬쩍 말을 붙였다. 아마 이제 무슨 보고가 있겠지. 다른 직공이 이렇게 대답을 하며 그 자리에 앉았다. 에게? 이게 뭐야? 도시락을 풀던 직공이 도시락을 놓으며 여러 사람 앞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나한테는 없는데? 내게도 없는데? 그거 나한테도 없어. 좌우간 뭐야? 그들은 두 패로 갈려서 그 종이를 둘러쌌다. 얇은 민홍지 한 장에 복사지로 또글또글하니 하나 가득 써 있었다. 처음에 좀 예쁘게 굵은 글자로 평화고무공장 공장신문 1호라고 쓰여 있었다. 공장신문? 우리 공장의 신문이란 말이로구나. 이건 또 누구 장난인가? 직공 하나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종이를 놓지 않고 좀 소리를 내어 읽기 시작했다. 이건 무슨 그림이야? 한 직공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가리켰다.
요건 재창이 같은데? 어라? 요건 최전무 같다. 아니 이게 뭘 하는 게야? 관수가 종이를 자기에게로 향하여 돌렸다. 어? 이게 지금 주고 있는 게 돈 아냐 돈? 그 옆에 있던 직공이 그림 위에 쓴 글귀를 읽었다. 최전무한테서 돈을 받는 몹쓸 놈 김재창이의 꼴을 보아라. 하! 그는 종이를 놓았다. 야, 그거 재미난다. 좌우간 글을 읽어보자. 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지난 여름에 우리들의 파업을 팔아먹은 놈은 누구냐? 그건 김재창이 같은 타락한 조합 간부다. 우리들은 그런 놈에게 조금도 우리의 일을 맡기지 말자. 그는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놈이다. 어제 일어난 일도 우리끼리 처리해야만 한다. 우리의 마음을 꺾고 고주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재창이는 우리 편인 체하고 나서는 것이다. 어제 아무 일도 없게 무사히한 덕택으로 재창이는 전문의 집에서 술 먹고 요리 먹고 돈 먹은 것을 왜 모르느냐? 도시락을 빨리 먹고 곧 마당에 모이자. 그리하여 재창이를 내쫓고 우리끼리 지도부를 선거하자. 우리 편인 체하고 나서는 몹쓸 간부를 내쫓아라. 이런 내용이었다. 어머, 그건 굉장하네. 그 다음 또 읽어봐. 크게 쓴 글자만 먼저 읽자. 뭐이가 이게? 오라, 공짜로구나. 거 잘 썼네. 근데 좀 꾸불꾸불해. 공장신문은 고무직공의 전부의 것이다. 공장신문을 믿어라. 공장신문을 지켜라. 전 평화고무 직공 형제들아, 투쟁의 준비를 하여라. 다른 공장 형제들도 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곧 마당에 모여서 우리들끼리 지도부를 선거하자. 이런 내용이었다. 거기까지 읽었을 때 관수는 공장문을 가리켰다. 자, 저것 봐라. 벌써부터 이걸 보고 모여드는 건데? 정말? 저것 봐. 관수가 후다닥 일어섰다. 자, 우리도 도시락 싸가지고 빨리 가자고. 갑시다. 박수 소리가 마당 안에 가득 찼다. 모임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준비위원을 선거합시다. 또 박수 소리가 났다. 몇 사람이나 할까요? 한 사람이 번쩍 손을 들었다. 9사람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창선이를 추천합니다. 일동은 그 소박한 말에 웃으면서도 박수를 하였다. 이후에는 9사람 좋소. 창선이 좋소. 여보시오, 나는 박선녀 합니다. 박선녀 예쁜네 만세. 남자들이 박수했다. 여보, 나는 관수 추천하오. 관수 좋소. 이렇게 해서 9사람 준비위원이 선거되었다. 누구 연설해라 하는 소리가 나매 뒤를 이어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그때 창선이가 쑥 머리를 내밀고 좀 높은 데 올라섰다. 자, 여러분, 이제야 우리들은 우리끼리 선거한 지도부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9사람 준비위원회는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동 준비위원회 만세! 그 자리에 모인 직공들은 모두 다 만세, 만세 외쳤다. 김남천 작가의 단편소설 공장신문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김남천 작가의 작품 가운데 일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또 오디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미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김남천 작가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재생 목록에 들어오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 좀 더 손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